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요양병원에서 옴으로 의심되는 피부병이 환자와 의료진들 사이에 퍼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병원 측은 옴 환자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취재 결과 외부 병원에서 옴 관련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진단서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와상 환자들의 피부병 사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귀와 머리에 딱지가 붙은 환자 사진에 주목합니다. 감염력이 매우 높은 딱지옴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되려 이제 가려움증을 호소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특히나 이제 전염성이 매우 센 이제 딱지옴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진 속 환자, 실제 옴 의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옴 관련 진단을 받은 환자가 없다는 병원 측 설명은 거짓이었습니다. 환자의 자녀가 외부 병원에서 해당 진단서를 받아 병원에 건넸는데도 격리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한테 엄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격리도 하지도 않았어요. 해당 병동 환자들은 가려움에 피가 날 정도로 몸을 긁고 괴로워하지만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가족들은 화가 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실까라는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울고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옴이었다가 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옴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격리 조치하고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시립 제1요양병원은 이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선 광주시는 광산구 보건소 등과 함께 역학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입원 중인 환자 380명 가운데 일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빛골 의료재단을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는데 단체 협약 승계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을 두고 노조와 재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새 백화점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에 공공보행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광주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신세계에 새로 지으려는 백화점 건물 1층에 공공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호월드 상가 소유주들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가 시 소유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신축 부지로 편입시키려는 계획 자체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단돈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관심을 받았었죠. 비용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전라남도 의회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저렴한 값에 든든한 한 끼를 챙길 수 있도록 일부 대학이 추진했던 1,000원의 아침밥. 농림축산식품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7%가 유지를 원한다고 답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취지도 좋고 호응도 컸지만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분 지원에 나섰지만 전남의 경우 2개 대학만 1,000원의 아침밥을 하겠다며 지원을 신청했고 나머지 18개 대학은 포기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추가 지원에 나서는 전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1,000원의 아침밥 추진이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3억 6천만 원 반영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 비용은 1인당 1,000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연인원 3만 6천여 명이 아침밥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대학의 비용 부담이 한층 절감되면서 기존에 추진해온 목포대를 비롯해 순천대와 동신대, 전남과학대 등 도내 7개 대학이 1,000원의 아침밥 시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우리 지역 대학 아침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 대학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건강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 남도의 쌀을 소비하는 효과를. 전남도의회는 1,000원의 아침밥 조례 제정에 이어 도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 제공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왔던 1,000원의 아침밥처럼 이번에도 대표적 민생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사립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자녀가 같은 학교로 입학할 경우 다른 학교 진학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사립학교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을 보류하고 학교 경영평가, 실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광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피제 준수 여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처럼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차별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1년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현규 씨.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아 정부에서 월 39만 원, 광주광역시에서 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다르다는 걸 알고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을 했었고 국가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이 최대 큰 긍지고 자부심이었는데 그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 같으니까.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지역별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광주광역시가 80살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13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을, 전남 내에서도 강진군과 완도군이 10만 원인데 반해 이웃한 신안군은 최대 23만 원을 줍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화천군으로 46만 원입니다. 제일 적은 자치단체의 4배가 넘습니다. 나이와 참여한 전쟁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보훈 대상자 수와 연관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평균액 15만 8천 원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며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됐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차이나는 보훈 예우. 국가에서 인정한 참전 유공자는 23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영암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 이른바 아우토반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영암 아우토반이 건설되면 전남 서남권 관광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영암의 발전이 전남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우승희 영암군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간 경관 조명 사업과 영암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불산단 보조 사업의 도비 부담 비율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 운영 기관을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전남 농업기술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농업 전문 연구기관인 농업기술원의 최신 농업기술과 의견이 어우러져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2021년 전남 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북동부와 남해안 지역인데요.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순천과 강진 등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4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한데요.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올라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담양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5도, 영암과 강진, 장흥 29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최대 3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소나기 소식 없이 더 더워질 텐데요.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주말 동안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